반감기가 24시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가격 동향이야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뉴스다운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함께 또 공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사라제키 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 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리서치 업체 카이코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암호화폐 거래에서 한국 원화가 미국 달러를 제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의 누적 원화 거래량은 4,560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에 미국 달러는 4,45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코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빅, 고팍스 등 5개의 정식 라이센스 거래소가 국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선두주자인 업비트가 대부분의 날에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 말을 하고 싶네요. 한국인들은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죠. 남에게 뒤처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사실은 과장을 좀 보태면 80% 이상이 사실 FOMO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과 그 암호화폐 시장의 정서가 좀 맞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트렌드 따르는 것을 사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 또래에게 압력을 주는 것. 그러니까 같은 것을 나누는 것. 같은 것을 나누지 않으면 같은 것을 나눠서 해라. 이런 식으로 압력을 주는 것, 압박을 주는 것도 사실 좀 좋아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한국인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는 이유가 올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데요. 아무래도 한번 이제 구매를 하면 조금씩 이렇게 구매한다기보다 왕창 뭔가 한번 트렌디하다 그러면 다들 돌격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 뉴스 때문에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많은 메시지도 받고 소식도 전하고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네요. 앞으로는 조금 더 펀더멘털에 집중을 해서 시장 상황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암호화폐 산업에 같이 만들어가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이런 앱들을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대기업 메타가 거의 모든 앱에서 자신들의 최신 AI 비서, AI 어시스턴트를 추가했다고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목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 말 메타버스 때문에 한창 크립토 업계에서도 메타가 많은 인기를 끌었었죠. 근데 아마 좀 하락장이 오면서 메타버스의 야망이 좀 무산이 됐고 메타는 이제 초점을 전환해서 제너레이티브 AI에 뛰어들었습니다. 메타가 5월에 라마3라는 제너레이티브 AI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었는데요. 목요일에 일찍 출시가 되었고요. 저커버그는 구글과 빙의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메타 앱에 로그인하는 사용자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메타 AI 검색창이 왓츠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등에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의 트위터 경쟁사인 Threads는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게 제외가 되었고요.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외에도 메타 AI는 로그인한 페이스북 사용자라면 누구나 메타 AI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메타가 사실 메타버스에 실패했던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사실 많이 비판했었습니다. 메타버스가 마치 자신의 전유물인 양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좀 비난을 샀었는데요. 트렌드에 따라 또 줏대 없이 소셜미디어 기업이 헛짓거리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 AI에까지 도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저는 사실 정말 창업자란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란 이런 사실 추진력도 있어야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PR 측면에서는 좀 많이 실패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이 메타가 AI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에서는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가 가지고 있는 사용자 데이터가 양이 엄청 많잖아요. 거의 몇십 년에 달하는 지금 페이스북, 왓츠앱 다양한 앱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쌓여있는 데이터인데, 아직까지도 이 메타가 수집한 개인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AI에 학습이 된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된다? 조금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는 월드코인 이야기도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 같습니다. 뭐 크립토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사람들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아직 미지의 영역이라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암호화폐와 관련된 큰 재판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바로 망고마켓이라는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망고마켓은 스왑, 대출, 선물 거래 등등이 가능한 온체인 트레이딩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플랫폼을 악용해서 한 트레이더가 돈을 번 이야기인데요. 지금 배경에서 제가 두바이에 있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라 좀 방송이 나가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거나 다시 스토리로 돌아와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방 배심원단은 목요일에 암호화폐 트레이더 아브라함 아이젠버그가 솔라나 기반 탈중앙 금융 프로토콜 망고마켓을 이용해서 1억 1천만 달러를 편취한 혐의로 사기 및 시세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그의 변호사 가브리엘 사피로 같은 경우 이번 판결이 검찰에게 잘못 설계된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트레이더들에 대한 기소를 쉽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반발을 좀 했습니다. 또한 수요일 최후 변론에서 아이젠버그의 변호사는 2022년 10월 사건은 망고마켓의 설계 결함을 악용하긴 했지만 성공적이고 합법적인 거래였다, 거래 전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아이젠버그의 행동이 블록체인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떤 행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합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기 및 시장 조작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한 검찰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이젠버그는 2022년 12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MNGO 망고 토큰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계속 이제 거래를 일으켰고 시장 조작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망고마켓 사용자들로부터 약 1억 1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빌리기 위해서 이 MNGO 연구 자산을 담보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담보로 사용하려면 결국에 MNGO 가격이 좀 높아야지 더 많이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제 가격을 높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공연하게 나는 전혀 이 돈을 상환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젠버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행동이 고수익 거래 전략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망고마켓을 설계된 그대로 사용했다, 개발팀이 모든 결과를 완전하게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거죠. 아이젠버그가 MNGO 가격을 높이긴 했지만 망고마켓에서 암호화폐를 인출하는 것 자체는 망고의 무기한 거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것이 프로토콜이 구축된 반식인데 뭐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배째라를 했던 것이죠. 게다가 망고마켓은 이러한 사기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서비스 약관을 명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역시 이런 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사용을 했고요.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규칙은 코드 자체에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 디파이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것이 자신의 자산을 책임진다는 전제 하에 프로토콜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젠버그는 상품 사기와 상품 조작으로 각각 최대 10년, 전신 사기로 최대 2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요. 그는 7월 29일에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파이 프로토콜의 사용 약관에 따라서 트레이더들의 행동이 사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사실 전동 금융업계라면은 트레이딩 플랫폼에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잘못됐으면 바로 유죄로 선고되는 것이 사실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디파이에서는 플랫폼을 제작한 사람,
그 다음에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 모두 다 사실은 거의 50% 동일한 혹은 100% 동일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점에서 아마 아이젠버거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왜 내가 이제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하냐 이런 주장인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젠버거가 한 일은 법의 잣대로 봤을 때는 사실 사기에 가깝지 않나. 뭐 주식에서도 사실 주가 조작이 문제가 되잖아요. 어쨌거나 돈을 다루는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주가 조작, 토큰 가격 조작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앞뒤를 이제 떠나서 망고마켓의 프로토콜이 어땠냐를 떠나서 그리고 이제 아이젠버거가 어떤 수법을 썼는지를 떠나서 어쨌거나 이제 조작, 사기 행위 자체를 했다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망고 마켓 자체에 프로토콜을 만든 이 코드 자체가 사기를 유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려면 또 아이젠버거가 사실 망고를 다시 기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디파이 프로토콜을 사용하시면서 이런 법의 경계에 있는 사건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이메일 주소 sarah@dailycryptonews.net으로 공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 한번 볼까요?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66인데요. 아직까지는 반감기 요 하입이 조금 덜 온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계속 지켜보시고요. 비썸 코리아로 넘어가셔서 오늘 소식을 전하는 한국 시간 오후 5시 25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0.68% 올라간 9,439만 5천 원이고요. 2위 현재가는 0.92% 올라간 연 바이낸스가 1,029만 4천 원, 3위는 이더리움 0.24% 내려간 451만 4천 원, 4위는 메이커 5.36% 내려간 4,410만 원, 5위는 BNB 0.37% 내려간 81만 1,500원, 6위는 비트코인 캐시 1.12% 내려간 70만 4천원, 7위는 솔라나 2.8% 올라간 20만 9,600원, 8위는 일루비움 2.63% 올라간 13만 6,700원, 9위는 아베 0.24% 올라간 12만 6,800원, 10위는 비트코인 SV 0.97% 내려간 9만 7,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대그리로 넘어가셔서 탑 크립토 게이너를 보시면요. 트라이브라는 프로젝트의 토큰 티커 TRIBE 토큰이 79.29% 올라간 0.460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탑 크립토 루저에는 ZBAC 프로토콜 토큰 티커 ZBC가 91.53% 내려간 0.002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채 10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4월 19일 금요일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 서브스택에서 항상 리뷰,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